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5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원연에서 정책팀장을 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인정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도 제가 김원경 처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원경 처장님은 설을 하루 앞둔 오늘 이미 아마 시골로 출발을 하신 걸로. 두 분은 어떠세요? 설에 어디 가세요? 저도 갑니다. 저도 고향 내려갑니다. 네. 아, 두 분 다 집으로 본가로. 네. 아, 또 먼 길 떠나셔야 되네. 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고? 네. 미국 가세요? 아니요. 미국에 계세요? 부산. 저도 이제 지금은 부모님이 김천에 계시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기차나 버스가 사실 다 매진이라 지금 걸어가야 하나 미리 생각하고 예매를 있습니다. 못했군요. 네. 아이고 어떡해. 비행기 같이 타고 가세요. 미국으로요? 비행기도 자리가 없어요. 아, 두 분 다 네. 또 경상도로 가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요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골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죠. 부디 안전하게 즐겁게 갔다 오시길 바라고. 이봉호 팀장도 가십니까? 저는 원래 저희 집은 독고다입니다. 명절에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좋은 집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본가가 부산이라 가지고 저만 혼자 서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 가만히 나는 있어요. 일단 가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오늘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언론 소식 뭐 있는지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허은아 씨가 여러분 아시죠?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허은아 씨가 지금 포털에 검색어 1위가 돼가지고 깜놀. 그야말로 1월 23일 저희 오전 10시인데요. 지금이 그렇죠. 녹음 시점이. 지금도 이분이 아침 9시 이전부터 계속 허은아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라서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죠, 이 사람이? 일단은 이분이 이미지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 소장. 네, 일단 소장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편 패널로서 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나오셔서 그럼요. 약간 그 이미지 분석을 해가면서 어떤 정치판에 대해서 판세를 읽거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워낙 기상천외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종편 보고서에 자주 언급됐던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잖아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텀블러가 화제가 자주 됐었어요. 되기는.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출근을 한다. 되게 에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처음에 나왔는데 그 텀블러가 되게 다양했어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들고 나왔던 텀블러가. 그런데 왜 조국 후보는 텀블러를 들었을까라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날 텀블러 든 걸 보고 아무도 메시지를 쓰질 않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조국 후보가 서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 빨간색으로 이제 좀 강조해서 들었죠. 네, 그러다 어제는 확실한 메시지까지 줬습니다. 아마 자신이 갖고 있던 조금 약점이 될 만한 이미지를 좀 덮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군의 날 로고가 그렇죠. 국군의 날이라는 그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상당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텀블러를 보면은 또 조국 후보의 정체성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국 후보님의 어떠한 정체성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데 텀블러를 드셨던 그 상징의 의미가 어쩌면 조국 후보의 어떤 정체성의 흔들림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는 생각을 좀 못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분석하신 적이 있어요. 놀라운 분석이죠. 충격적인 분석이죠.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 소장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전략이 뭐다? 색깔로. 심지어 텀블러 색깔. 그렇게 치면 이봉호 팀장은 지금 전 자유한국당 지지자. 빨간색 가디건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겨울에 되게 자주 입어요.
저는 겨울철에는 무조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충성심을 세상. 보여주네. 큰일 나겠네. 진짜. 큰일 나겠네. 영입 안 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도면 바로 이제 나를? 아니 이렇게 빨간색을 자주 입고 다니는데. 자주 입고 다니지. 그리고 또 좌파 단체의 출신이지.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 딱 좋지. 그럼 네. 얼마나 아니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채널A 돌직구쇼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방송이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자유한국당 대변 방송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렇게 보면 채널A 돌직구쇼의 고정 패널이었던 김병민 경희대 네. 교수, 김희정, 네네네. 네. 김희정 전 국회의원, 네. 그리고 허은하 씨. 그리고 허원하 씨. 다 자유한국당 행위야. 네. 아이고. 지금 박정아 전 대변인 또 지금 갑자기 하차를 하차했거든요. 했거든요, 방송에서 채널A 방송에서. 그 네. 5명 바로 나오는데 미터네요? 네. 다음 자유한국당 인재는 거의 5명이 나오는데 김진 씨 빼고 그러면 4명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자유한국당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황교안 씨가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저 사람 괜찮군. 아니 그 종편이 세상에 거기 있는 패널 전부 다 자유한국당 가는 이게 좀 말해야 됩니까 진짜? 약간 저희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참 허탈하다. 씁쓸한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더 웃긴 거는 2016년 바로 직전 총선에서는 TV조선 패널들을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한국당이. 진짜. 이게 방송사 돌아가면서 뭐 계약이라도 하나? 인재 영입 계약이라도 하나 봐. 방송사 돌아가면서. 정말. 뭐 다음은 그러면 MBN이야? 세상에. 싫어요. 네. 그러니까 종편 시사 토크쇼에만 나오면 자유한국당에 데려가. 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또 다들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가 정치 낭인이라고 어제도. 예. 뭐 그런 씁쓸한 단상이죠. 이게 종편의 역할이 패널을 자유한국당으로 보내는 거였나? 예, 뭐 이런 인재 양성소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종편이 인재 양성소인지 진짜 저는 사실은 허은하 씨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도 너무 지금 텀블러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네. 유재수 씨의 화면을 봤을 때는 대부분 청와대나 윗사람들과 있을 때만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이렇게 조금 내리지, 지금 일반 화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만났던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 뭐, 어깨 숙이는 거, 고개 숙이는 건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거의 뒤로 이렇게 제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몸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면 장관들도 있고 수석들도 있는데, 일개의 그 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저런 표정과 저런 몸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몸으로 엄청난 실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그 종편 팀 안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정말 뭐 이분 진짜 금광입니다. 많이 사용하거든요. 뭔가 보고서가 부실하다 이러면 허은하 씨를 뒤지면 그분 한번 뒤져봐 하면은 희한한 발언들 많이 뭐가 나오는데 나와. 네. 이런 분이 인재로 들어갔다 지금 한국당에.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 뭐 이미지 바꿔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뭐 빨간색으로 떡칠을 하라 그러려나. 망했어요. 그 종편 패널이 되게 종편 패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그 얼마나 부실한 패널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곳에서 그런 패널을 데려가고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패널로 나와서는 되게 중립적인 인사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거기 갔어. 다. 경희대 교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 딱지 탁 대면은 자유한국당 어디 연구소 네. 사람이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발언들이 다 그쪽에 입장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다- 오래돼가지고. 아니 근데 다 알고 있지만 너무 그거보다- 노골적이잖아. 예.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자유한국당 대변하러 나왔어요. 전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이러고 패널이를 하면은 시청자를 속이는 건 아닌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죠. 시사 객관적인 프로그램 척, 온갖 들이. 척은 다 해놓고 네. 전문가인 척. 종편 시사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도 네. 자유한국당의 인재를 보급한 종편 얘기 말씀드렸고요. 네. 이래서 종편을 자주 봐야 돼요. 네. 자주 봐야 된다고. 정치를 읽으려면요. 자유한국당이 또 누구로 데려갈까? 종편 시사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다. 와우. 그건 맞아요. 예. 네. 아무튼간에 재밌는 일이네요. 씁쓸합니다.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오늘 조선위 활동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 뉴스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오늘 보고서 제목만 봐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아이고, 네. 아, 이거 아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얘기죠. 검찰 개혁 관련 보도를 가지고 왔어요, 조선위 활동가가. 네,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검찰 개혁이라고 크게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단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것,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지금 막대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과 뭐 기소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분리해주는, 그러니까 경찰에 조금 떼어주는 그런 것도 사실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네. 볼 수 있고, 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대충 검찰 인사를 뭐 단행하고 있다. 네. 라거나 아니면은 검찰의 뭐 검찰직을 직제, 그러니까 조직을 뭐 반으로 쪼개고 있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공수처법이나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네. 그리고 최근 소식으로는 그 21일에 직제 개편안을 법무부에서 냈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이렇게 우리가 개편하고 싶다라고 한 게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검찰의 고위급 간부들 인사는 이미 냈고 네. 중간 간부 인사들을 낼 예정이라 가지고 오늘 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내는데 여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해달라,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또 한 번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실태입니다. 검찰개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방송사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이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이 주제는 뭡니까? 네. 일단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랑 뒤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짚어봐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직접 수사 부서라는 게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 말고, 지휘하는 거 말고 검찰이 직접 이거는 범죄다라고 인지를 해서 우리 이거 수사하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부서들. 네. 예를 들면은 뭐 검찰의 뭐 양대 라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나왔던 게 공안, 네. 황교안 대표 같이 이렇게 공안 검사들 또는 뭐 특수부 검사들, 네. 네네, 뭐 재벌이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이제 수사하는 네. 그렇게 두 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직제 개편안을 냈는데 그 안에서 직접 수사 부서 몇 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네. 근데 이 직접 수사 부서 몇 개를 폐지하겠냐고 했냐면 일단 13개의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충 보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폐지해? 뭐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죠. 분명히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네. 문무일 검찰총장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대검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 방향에 찬성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언론들이 이렇게 반대해주지? 왜 검찰이 편을 들어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한번 살펴본 거죠. 그렇죠. 검찰의 불만만 뭔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네네네. 네. 일단은 뭐 대충 설명을 해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을 때 네. 어떤 취임사에서 밝힌 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이런 특별 수사에 대해서 총량을 줄이자는데 검찰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동안에 전국의 특별수사부서 43곳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미 하고 이미. 있던 개혁 작업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그쵸. 바로 네. 그 지점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안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7개 특수부를 남겨놨는데 이걸 4개 더 폐지를, 더 줄였죠. 4개까지 폐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특수부라는 이름을 계속 달고 가면은 그 계속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분명히 네. 왜
언론에서는 이걸 자꾸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는 것처럼 다루고 그럴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송사들은 어디가 있을까를 살펴본 거죠. 네. 네.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안을 내놓은 거는 13일이거든요. 지난 13일입니다. 이때 JTBC와 채널A를 제외한 KBS, MBC, SBS, TV조선, MBN, YTN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네. TV조선이 되게 눈에 띄게 이날 톱보도로 이걸 배치를 했어요. 이날 지상파들의 톱보도를 보면은 KBS는 정세균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요한 소식이죠. MBC 아주대 이국종 교수 관련 단독 보도. 그리고 SBS는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네. 였거든요. 다 중요하고 물론 검찰의 직제 개편안이 나온 것도 중요하긴 한데 TV조선이 약간 좀 특이하게 톱보도로 내놨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그래도 먼저 칭찬부터 하면은 KBS가 좀 눈에 띄게 특이하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해서 뭔가 이건 써주고 싶다,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KBS가 반부패 수사부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부패 수사부라고 이름이 바뀐 그 특수부가 4곳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4곳 중에서 법무부가 처음에는 2개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언론이 보도할 때는 이 반부패 수사부가 조국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네. 반부패 수사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조국 관련돼서 지금 그럼 청와대가 법무부랑 짜고 지금 조국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왜 반부패 수사부를 반이나 줄여? 라는 이 의문 지점이 있었고 또 또 공공수사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삼성과 관련된 그걸 하는 곳이거든요. 네. 삼성과 관련된 것도 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것도 하는 곳인데 또 언론에서는 왜 공공수사부를 줄여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못하게 막아? 라고 하는 곳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향한 수사를 추미애 장관이 다 못하게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한다 이런 흐름이죠. 예. 네. 근데 KBS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개 부서가 있거든요. 네. 부서 안에. 근데 조국 관련 수사를 하는 곳은 2부예요. 네. 그런데 3, 4부를 줄이기로 한 거였거든요. KBS는 이걸 짚어줍니다. 반부패 수사 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뀝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 수사 2부는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 수사 4부 인력은 재배치돼야 합니다. 중앙지검에선 이 밖에도 공공수사 3부가 없어져 2개부로 줄어듭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 2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가 4개 중에서 2개를 줄일 건데 1, 2부는 살려두고 3, 4부를 폐지할 거야. 그런데 2부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KBS에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부는 없애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또 공공 그 수사부도 3곳에서 한 곳을 줄일 건데 1, 2부는 살리고 3부를 줄일 거야. 그런데 2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죠. 아 그럼 정권 수사하고 있는 저 직접 수사부는 없애질 않은 거네요 지금.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부서를 난리야. 뭐 일단 줄인다고 하니까 네. 이상하게 비춰지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1, 2, 3, 4분의 1은 몰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했네. 네네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걸 칭찬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보도인데. 그러니까. 네, 상식적인 수준의 보도인데 왜 비교가 되냐면 이게 되게 다른 방송사들도 이상하게 보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뭉뚱그려서 설명한 SBS랑 TV조선이 네.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헤헤, 허허. 참. 채널 A 이렇게 3곳에서 약간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부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꾸는 데 맞춰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오보지. 거의 오보 수준인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오보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네. 피해가는 이거 거죠. 오보 아닌가? 수사하는 부서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 줄어들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 수사부가 줄어든다.
이러면 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지 않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애매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보도해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정권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 수사부를 줄이는 것처럼 몰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TV조선 톱 보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톱 보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 부서를 대대적으로 축소를 하는데 반부패부를 절반이나 없앴고 반토막 났다. 야.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부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꾸는 데 맞춰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러고 또 SBS 이게 TV조선이나 채널A는 그러려니 하는데 SBS가 좀 특이하죠. SBS도 뭐 그러려니 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아니, 뭐, 됐나요? 네. 네. 어쨌든 SBS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부의 경우 4개에서 2개로 줄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축소됩니다. TV조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날 두 번째 리포트가 뭐 직제 개편의 의미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앵커와 기자가 나와서 이제 대담을 나누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직제 개편의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반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가짜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 수사팀을 향한 손보기가 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전해줍니다. 아니 그 수사하고 있는 부서는 안 없앴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그렇게 뭐지? 보도를 하면서 몰아가는 것이죠. 예. 검찰의 그런 반응을 전해주면서. 참, 안 되겠구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의 흐름이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넘어가지더라. 저도 보고 이걸 없애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누가 봐도 왜냐면은 KBS처럼 딱 정확하게 보도를 짚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보도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직접 수사부를 없앴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꼭 TV조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사실 그런 건 엄청나게 아닙니다. 많은 보도가 막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이 관련 보도도 보셨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 거는 비슷한 시기에 다 이루어져서 네. 제가 뭐 따로따로 보기가 그래서 이제 같이 봤던 건데 이것도 좀 더 사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아주 난리였죠. 예. 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 3법이 다 통과를 네. 한 건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경이 진짜 오랫동안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너네 정치 검사 아니냐 아니면 비리 검사 아니냐라고 했었던 거고 네. 검찰 쪽에서는 너네 정보 경찰들 지금 어떻게 해왔냐 무리한 수사 해오지 않았냐 네. 뭐 너네 수사 잘 못하지 않느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서로 다 싸워왔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네. 서로 또 싸워왔죠. 네, 그런데 이제 조정이 약간 이루어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조금 빼서 경찰에 준 겁니다. 경찰에게 그러니까 수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줬죠. 그렇죠. 이번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경찰한테 큰 힘을 실어준 결과로 됐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이번에 핵심인데요. 네. 근데 수사 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너네 이거 좀 더 수사해와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빼앗아 오는 이제 일도 그만해 있어요. 우리가 할 그렇지. 거야 뭐 이것도 그렇죠. 되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이 스스로 그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해야 했던 네네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결권을 부여를 하면은 경찰이 생각했을 때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이 딱 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런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검찰에 올려 보내면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경찰에게 이걸 무한히 또 주는 건 상호 견제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이유를 검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서면 보고를 하고 네. 또 검찰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주었다. 네.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의 권한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런 세 가지 흐름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대된다. 왜냐하면은 상호 견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견제를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던 거를 바꿨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라는 네.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우려가 된다. 네. 근데 이 우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경찰 개혁도 함께 가야 된다. 이거 그럼요, 분명하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막 반발한 일이 있었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안이 통과되고 직제 개편안이 나오고 이러니까 김웅 교수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지금 경찰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공안공화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글을 막 올렸었다는 걸. 지금까지는 검찰공화국이었나 보네. 껄껄껄.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흐름의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에 두 개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뒤에 그거는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인데 일단은 네. 방송사들의 보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된 당일 MBN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사에서 관련 리포트를 내놨는데 여기서도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KBS가 약간 눈에 띄게 보도를 했는데요. KBS 요새 잘하시네. 법안이 통과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이 돼가지고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라는 되게 원론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KBS에서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중 수사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고 혐의도 인정할 때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으로 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조사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 또 심리적 문제 등을 겪겠죠. 앞으로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사건 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듭되는 조사 안 받아도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때 현재는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수사만으로 1차 수사 종결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빨리 벗는 건데 연간 고소고발 65만 건 중 50만 건 정도가 해당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이렇게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는 KBS밖에 얘기를 안 해줬나요, 그럼?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거는 KBS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하네. 네. 훌륭하시네. 네. 이런 보도가 참 좋은 보도죠, 사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되게 높이고 그럼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바로 이해가 됐거든요.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렇지. 거의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그렇죠. 느껴서 관심이 없어지게 마련인데 바로 이렇게 보도해주면 이거 솔직히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형 범죄 같은 거 저질 수 있다고요. 돈이 너무 없어서 편의점에서 하나 훔쳐먹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나한테 영향이 있는 내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는 내 가족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무관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보도죠. 되게 좋은 보도죠. 예. 네네. 그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달리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방송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SBS와 TV조선과 YTN이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우려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해야 되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해야 되는 우려고 제가 이거 모니터를 이제 중단할 때쯤에 MBC나 KBS에서도 그럼요. 경찰 개혁이 맞아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묶이니까 좀. 아까 걔네잖아. 네. 아까 걔네. 우리 이거 전에 뭐 했었어? 직접 수사부서 폐지하는. 그때 좀 SBS TV 조사. 네. 또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처리했던 그 방송사들이구나. 네. 그러네요. 예. 이분들이 또 이러니까 이게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또 그렇게 묶여 있네. 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SBS와 TV조선과 YTN이 이제 이런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우려를 전하면서 SBS의 경우 버닝썬 사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렇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경찰의 수사가 불신을 키운 사례들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저희 권력 기관 안에서는 규모가 제일 커요. 제일 크다 보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자꾸 빼주면은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권력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자치경찰제가 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들어서 이제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SBS와 TV조선과 YTN에서. 그러니까 기대된다 아니면 우려된다 이런 걸 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검찰의 중간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뭐 항의했다라는 보도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이런 보도를 안 한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MBC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걸 전하지 않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법무연수원의 교수인 김웅 부장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호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이제 항명을 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네.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권력을 수사해서 우리가 이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인데요. 그런 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정말 요새 그 완전 핫한 취재처가 되었어요. 네, 완전 황금의 땅이야. 기자들한테는 금광이야. 다 있어. 네.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긁어가지고 복붙해서 이제 기사를 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모니터 대상이 된 8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 유일하게 MBC가 이 건을 보도를 안 했습니다. 대신 네, SBS와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등은 따로 한 꼭지를 떼서 한 2, 3분의 그 꼭지를 떼서 이걸 보도를 해준 거죠. 네. 지금 검사들이 엄청나게 들이받고 있고 반발하고 있고 내부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내부에 올라온 그 글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 얼마나 또 자극적이에요. 우리 저 검찰개혁제 반대하는 검사들이 이 프로스에다가 진짜 자극적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좀 싫어하려나? 아무튼 세게 쓰거든요, 글을. 그쵸. 마치 지금 정권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짓밟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내부망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글이 막 올라오고 내부에선 또 인기를 끌고 하니까 그 인기가 있다까지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KBS는 잠깐 이걸 언급한 방송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되게 이걸 중요하게 한 꼭지로 다뤘고 KBS는 지나가는 소식에서 김웅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다뤘는데 MBC는 아예 꼭지로 따로 취재를 보도를 안 한 거죠.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그 일부 검사들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글을 보도하지 않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보도 안 하기 힘들어요. 엄청난 유혹일 거라고.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데 클릭수 보장돼 있는 기사잖아요. 그냥 복붙하면 되는 기사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좀 자극적이니까 엄청 볼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보도를 안 한다? 이거 좋고 나쁘고 이거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MBC는 아마 상당한 내부 토론과 결단을 거쳤을 것이다. 야, 우리 이거는 전체 검사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거 보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개혁에는 개혁 대상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당연한 걸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MBC가 사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저널리즘에 있어서 옳은 방향이 뭐냐? 를 고민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 KBS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른 방송사가 막 그런 고민이 아예 없다, 아예 없는 것 같은 데도 있긴 하지만 뭐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KBS, MBC는 특히 요새 이런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거 보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칭찬해줄 부분은 칭찬해주고 못하면 또 못한 대로 욕하고. 왜냐면은 저는 뭐 이거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데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검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는 그 글을 이렇게 받아쓴 보도들. 청와대 게시판 뭐 아무거나 긁어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이거 몇만 명 넘었다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게시판. 그러니까 온갖 취재처가 게시판만 긁으면 다 기사요 이게. 그러니까 민심 르포 그리고 요새 특히 많이 나오는 블로그에서 긁어오는 보도. 그러면서 여론이라고. 그리고 저기 뭐 모 교수 해가지고 막
페이스북 글 긁어 오고. 그렇죠. 아니면 거. 댓글, 댓글이지. 댓글 모아서 기사 내고 이런 거랑 검사들 2% 검사 내부만 검찰 내부만 긁어 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글 쓰는 거랑 사람들이 댓글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렇죠. 검사는 뭐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서 댓글이랑 달라?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사실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검찰이 네. 엄청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이 관련된 보도를 봤었을 때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검찰 기자단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가라는 이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지난해 11월에 법무부가 전국의 검찰청 모든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네. 아니죠.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었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때 검찰총장도 막 엄청 화를 내고 이때 저희가 살펴봤을 때 검찰에 항의를 전하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이런 개혁안을 비판하는 보도가 모니터 대상이 된 기사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막 500건 막 이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 90%가 이런 보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변하지 않았다. 뭔가 이런 개혁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검찰의 어떤 반발을 전하면서 해선 안 된다. 네. 검찰 개혁 해선 안 된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 이거 되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KBS의 사례를 짚은 것처럼 사실은 검찰이 우리나라의 뭐 인구의 무슨 뭐 절반이 넘는 것도 아니고 절반이 넘는 것도 아니고. 끔찍하다. 검사가 인구의 그것이 바로 절반. 검찰 공화국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절반이 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 기관 중에 권력 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힘이 막강하고 권력이 막강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한테 친화적으로 아니면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보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렵게 전달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검찰이 어떤 반발을 하는지 이렇게 되게 어렵게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제가 살면서 뭔가 기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기소를 당할 일이 잘 없다고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나한테는 누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수사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막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내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중 조사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그게 와닿겠어요. 그런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반발만 전하고 갈등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검찰 반발 관심 있습니까? 또 사실 딱히. 저는 아니 왜냐면 아까 이봉훈 팀장 말한 것처럼 개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는 거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개혁 대상이 된다. 그럼 나도 싫을 거예요. 나도 반발하지. 나도 글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반발하고 막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보도가 8, 90%가 너무 많다. 문제다. 그러니까 보도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검찰들의 반발이 유독 게시판에 많네. 이번 개혁에 있어서는 보도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보도가 지금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검찰 내부에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반란이 터질 것처럼 그쵸. 분위기를 언론이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보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소중한 소수 의견. 그러니까 보도라는 그런 걸 보도라고 2%의 보도 하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막 보도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마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무슨 폭탄이라도 터질 것처럼. 이게 검찰 개혁이 잘못된 거다.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하려고 그런 메시지를 더 과장하고 있죠 언론이. 이런 여론인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들이. 네. 참. 어쨌든. 네, 아무튼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잘 정리를 잘 한 보고서라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우리 검찰 개혁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고 어려워요. 또 언론사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진짜 내가 관련돼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참 관심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삶과 어쨌든 영향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이게 좀 먼 얘기 같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기본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과 경찰은 어쨌든 간에 공권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가다가 어디 집회하고 있는데 나도 잠깐 들어볼까 해서 그 집회에 내가 참여를 했어요. 우리 그렇게 했다가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했다가
촛불 집회 잠깐 참가했다가 맞아요. 사진 찍히고 이래가지고 경찰에 계속 끌려가고 또 검찰에 또 끌려가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벌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게 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겁니다. 경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나온 조선인 활동가의 보고서 많이 봐주시고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가입하시고. 네? 좋았다. 갑자기?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돼요. 빌드업이 좀 이상한데? 무리한 빌드업인데? 이명박 정권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민원연에 가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네. 이명박 정권이 이미 지나간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게 꾸준히 얘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입을 안 해. 그럼요. 어쨌든 저는 KBS 그래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 흑토마님께서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상입니다님, 민원연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초로님께서 스티커 잘 받았습니다. 제가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관계로 노트북에 무작위로 붙였답니다. 괜찮은데요? 지금 사진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 오, 진짜? 올해는 제 주변에서 민원연 회원이 생기게끔 노트북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겠네요. 네. 우리 민원연 식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많이 붙으셨네요. 많이 붙였고, 네. 이건 모를 수가 없어. 이거 민원연 스티커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회원분께서 그 스티커를 보내줄 수 없냐. 보내드릴 수 있지. 근데 자기가 잊어버렸는지 안 왔는지 아무튼 그 스티커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식지는 받았는데 스티커가 없었다. 근데 그거를 남편분께서 계속 뭐라고 하신대. 왜 스티커를 그거를 안 보내줬냐고?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은 버린 줄 알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저희가 누락했을 수도 있는 거야. 모르겠다. 우리는 업체에 맡겼을 텐데 아마 모르겠네요. 근데 부인분은 내가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보내드려야겠다. 남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신대요. 스티커를 어디 있나. 보내드린다고 하셨나요? 그래서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려야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스티커가 의외로 반응이 좋구나. 이번에 스티커가 잘 나왔어요. 이쁘게 잘 나왔고 이번에 우리가 돈도 좀 많이 써가지고 좋은 품질도 되게 좋고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고 비에 물 묻어도 멀쩡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3주째 붙이고 있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라. 회원가입을 하셔야 된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된다. 확실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 매달 우리 소식지와 함께 갑니다. 막 전화하셔가지고 나 민원연 회원은 아닌데 보고서 다 읽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막 보고서 이름 줄줄 읊으셔도 회원이 아니면 드릴 수가 있다. 이거 회원이 되셔가지고 만약에 못 받으셨다 전화 주십시오. 회원가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빌드업 괜찮았나요? 괜찮았네요. 아까 내가 낫네. 아까 제 빌드업이 낫죠. 아니지. 이명박 정권에서 촛불 집회 나갔다가 부당하게 그건 너무 탄압을 당한. 그러면 지금 PD님이 최초로 이분이랑 짠 거 아니죠? 아니죠. 댓글 달아달라. 아니죠. 촘촘한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까지 받아가지고 한번 짜봤습니다. 좋네요. 즉석에서. 네. 갑자기 내 영역을 침범. 이 회원가입 영업은 내가 유일무이하게 하고 있던 영역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모든 활동가님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푹 쉬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내일도 탈탈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종편 3사는 이제 이현종 논설위원 같은 이런 헛소리 위원을 가지고 우려먹기 해야 되겠네요. 그나마 많이 나와서 멍멍이 소리하던 김병민이 자유당으로 갔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자유당 패널로 소개시키면 민원연의 날카로운 시선에 찔려서 사라질 테니 아마 김병민을 교수로 둔갑시키거나 아니면 출연을 안 시킬 듯하네요. 그나저나 최고의 막말꾼 이현종은 언제 사라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현종 아직 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분도
근데 안 가실 것 같은데. 이현종 논설위원은 방송계에 좀 몸을 담으려고 작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지상파로도 어쨌든 진출했고 여러 군데 나오세요? 예, 많이 나오세요. 이제 종편에서는 종편급은 벗어났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이제 지상파 또는 뉴스 채널급이지. 내 이제 종편은 옛날 얘기고 뭐 이런. 아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많이 그러시니까. 무슨 종편이 등용문도 아니고 지상파로 나가는 등용문, 정치로 나가는 등용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미. 아니 근데 종편에 나가면 사실 지상파 나가기 어려운데. 근데 MBC에서 받아줬다니까요. 이현종 이건 또 잘못했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문제적인 발언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왜 섭외를 하셨지? 네, 유튜브 댓글 읽을게요. 정재웅님, 원래 김진이 그런 사람이지. 이 채널A 김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김야웅님, 민원연 사무처장님, 활동가님,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연차라서 오늘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자랑을 하시. 부러워요. 2020년 경자년은 종편 퇴출 원년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웅님, 먹거리 엑스파일 할 때부터 기레기. 역시 진행자 김진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지진님, 공천 못 받으면 패널, 선거에서 떨어지면 공천 못 받으면 패널, 선거에서 떨어지면 패널. 저 패널을 내년에도 봐야 하는 선거에서 떨어질 거니. 예. 아니 뭐 출마하는 분도 있고 뭐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갔으니까. 네, 뭐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다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근데 빠른 시일 내에 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그렇죠. 선거 끝나면 또 나올 것 같아. 네. 그렇죠? 김자정님, 자한당 종편 보수 유튜브 조중동 한 몸입니다. 천호남님, 김진. 네. 4분 하나님,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자유일본당을 제외하면 불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건 자유일본당에서 하는 모든 행동 외에 불법인 겁니다. 감금을 해도 자유일본당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법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적법한 행동들은 불법입니다. 자유일본당을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자유일본당의 행동이 헌법 위에 있다고요? 요새 이런 댓글 읽으면 근데 저희도 재밌긴 한데 고소당할까 봐 무서워 죽겠어. 아니 근데 자유일본당이 어디죠? 모르겠다. 저는 모릅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당이 일본에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자유한국당은 알지만 자유일본당은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네. 우리 자유한국당은 너무 좋아하지. 그 빨간색 옷 입었네. 야, 이런 해악의 민족. 네. 그렇습니다. 네. 카오스 신님, 자한당 인재 많네. 지 혼자 똑똑한 척 헛소리만 해대더니 역시 공천이군. 저 정도 빨아주면 영입해야지. 김희정은 정유라 쉴드 치던 실력으로 방송하고 잘 돌아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약간 음성 지원되는데. 그렇죠. 잘 돌아간다. 예. 허원아 씨도 영입했고. 네. 하나 남은 것도 읽어주시죠. HJR님. 네. 저칭 보수라고 하는 방송사들, 신문사들에게 맹박이가 종편 싹 다 열어줬음. 법 싸그리 바꾸고 지원해주고 지들 정권 연장하려고 심하게 말하면 세뇌시키고 언플에서 프레임 짜고 팩트와 본질을 흐리게 만듦. 심각한 문제임. 이렇게 이명박 정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종편이 만들어졌고 문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국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힘들어요. 네, 쉽지 않죠. 아무튼 오늘도 많은 댓글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설 연휴에도 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네. 다양한 방송, 뭐 회원 인터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회원 인터뷰도 보면 그 전에는 뭐 어르신들 모시고 막 심각한 얘기하고 막 옛날 얘기했다면 이번엔 조금 그냥 저희가 오랜만에 편안한 맞아요. 오랜만에 좀 편안하고 일상적이고 재미있는 인터뷰가 나왔죠. 늘 저희 아픈 언론 탄압의 역사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심각한 얘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얘기로 설 연휴인데 좀 더 즐겁게 들으시라고 그런 인터뷰가 나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어디 놀러 가시거나 시골 가시거나 할 때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